안녕하세요. 저는 97kg에서 다이어트를 결심한 짱긴이라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살이 엄청 많이 쪘는데요. 그 전에도 마른 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23년 8월부터 PT를 받기 시작해서 되게 살을 그때 많이 뺐었어요. 그 PT 선생님을 되게 잘 만나서 저 이해도 많이 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고 해서 살 빼는데 재미를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력을 좀 되찾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고자 하는 의지력 같은 게 생겨서, 그리고 뭐 취미 같은 것도 출근하기 전에 한두 개 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재밌게 지내다가 제가 어느 날 머리를 말리고 이제 외출 준비를 하는데 유튜브도 보고 싶고 또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도 틀어놓고 또 음악도 듣고 싶고 갑자기 책을 읽고 싶고 고데기를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약간 좀 제가 많이 산만하다는 걸 느꼈고, 제가 평소에도 남들한테 조심성 없다, 그 다음에 산만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게 ADHD인가? 한 번 딱 의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ADHD면 약을 먹으면 되게 머리가 개운해지고 맑아진다고 그런 말이 들어서 그러면 검사를 받아보자 해서 정신과 예약을 했습니다. 정신과 예약이 생각보다 꽤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약하고 3주 뒤 정도에 갔는데 막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봤어요. ADHD 검사를 시작을 하고 이제 우울증이나 다른 증상 같은 거가 있냐 그래서 없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산만한 것 같이만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었는데 선생님께서 검사지를 다 보시고는 저를 부르셔서 ADHD는 전혀 아니고 우울증인데 우울증이 정말 정말 심한 우울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일이 지금 이제 나이를 먹고 발현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약간 좀 납득은 됐어요. 근데 이게 내 우울증이라고? 남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다 이 정도는 우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게 했었고, 막상 ADHD 약을 먹고 약간 좀 개운한 머리 상태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좀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약간 사람이 역시 말하는 힘이 있는 게 너 우울증이다, 되게 심한 우울증이다,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갑자기 엄청 불행해진 사람 같고 엄청 우울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졌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상담을 하면 많이 나아질 것 같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렇게 우울감을 엄청 크게 느끼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이게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우울한지 잘 모르고 그냥 기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 먹었었어요. 처음에 약을 먹었을 때는 그 병원, 처음 간 병원의 약이 되게 저랑 잘 맞아서 활력도 많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이제 한 번씩 상담을 가서 뭐 어렸을 때 뭐 어땠다 저쨌다 이런 상담을 하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약간 눈물이 딱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바로 그냥 약간 딱 그 대화를 차단하듯이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 하고 말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끊으시고 는 저를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몰랐던 점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되게 그 귀찮다는 듯이, 그 직업이시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좀 믿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게 생겨서, 그러면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았고 이 정도면 다 나은 것 같은데 하면서 저 혼자 단약을 했었어요. 상담 없이 그냥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저 혼자 병원을 안 가기 시작했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됐다 하고 안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약간 좀 몸이 허하기 시작하더니 엄청 먹는 게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으로 그때 많이 뺀 상태였는데도 저는 그때 한 70 초반대였고 많이 먹어도 8시간 안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 제가 스트레스 폭식이 좀 있다, 약간 매운 거, 짠 거,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에는 좀 막 먹는 스타일이다 그랬더니 의사쌤이 그러면 식욕을 살짝 낮춰주는 우울증 약을 처방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했고, 그 약을 먹을 당시에는 정말 실제로 입맛이 좀 없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사쌤이랑 상의를 해놓고 단약을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기력이 되게 심해졌었고, 그 다음에 그때 의사쌤의 그 방식이나 대화함에 있어서 그때 그 일이 저한테는 좀 크게 남아서 안 가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살이 쪄서 막 먹어도 뭐가 먹고 싶고 계속 막 짠 거 먹으면 커피 먹고 싶고, 커피 먹으면 또 디저트 시켜야 되니까 최소 주는 금액 때문에 디저트 막 달달한 것들 막 먹고 편의점으로 과자를 엄청 시켜서 먹고 맨날 먹고 누워있고 하다 보니까 살이 이제 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는데 이게 살이 찌니까 더 무기력해지고 또 무기력하니까 또 먹게 되고 또 짜증나니까 먹게 되고 그러면 더 무기력해지고 하는 악순환에 이제 갇힌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PT 받았었을 때 이후로 2023년 2월에 중단을 하고 이제 단약을 2023년 5월에 했는데 그때부터 미친듯이 살이 붙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로 20kg가 쪘어요. 제가 무서워서 체중계에 못 올라간 것도 있었고, 제가 이렇게 눈바디로 보기에 너무 쪘으니까 체중계의 숫자를 마주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또 엄청난 회피형이거든요. 그래서 회피를 하다가 이렇게 2025년이 됐습니다. 2025년이 됐는데 제가 살이 찐 후로는 누구랑 사진을 찍지 않았고 저 혼자 어디 가서 독사진을 찍어야 된다, 기념사진을 찍어야 된다 절대 안 남겼어요. 제가 그 살찐 게 사진으로 보일 거를 제가 알았고 그거를 제 눈으로 확인하기가 싫었어요. 언젠가는 빼니까, 언젠가는 뺄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제가 시작한 일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가족들이 와서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된다. 저의 처음이기 때문에 같이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족이 엄마 아빠가 해주셔갖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전 이제 남의 시선으로 본 저를 처음 봤기 때문에 정말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엄마의 2배, 심지어 아빠가 체격이 좀 있으신데 아빠보다도 살짝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내가 살이 진짜 많이 찌긴 했구나. 근데 체중계는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낮에 가족들이랑 만나고 저녁에 제 동생이랑 같이 이케아를 가서 이제 사진들을 막 쇼룸에서 놀면서 막 찍었었는데 이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적잖이 충격을 먹었죠. 아 이게 제 3자의 눈으로 본 나는 이 정도의 덩치구나. 제가 이렇게 제 몸을 거울로 봐도 막 옆에라든지 다른 각도로 막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없다 보니까 저는 그냥 펑퍼짐한 옷을 원래 좋아하고 약간 추리닝 같은 게 저는 엄청 그런 옷을 좋아해서 그런 옷만 입고 다니니까 더 이렇게 펑퍼짐해 보이기도 하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체중계 올라갔더니 97.3kg가 나왔습니다. 네. 아 3kg만 더 찌면 100kg야? 내가 100kg야? 정말 정말 놀랐어요. 제가 정말 최대로 많이 쪘을 때가 80kg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하고 내가 97kg가 됐다. 아 어떡하지?가 저의 최근 일주일 상입니다. 다이어트는 사실 4월 초에 결심했는데요. 그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이라는 책에서 그 주인공 안진진 인생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인생엔 양감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처음이거든요. 그걸 읽고 제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인생은 나름 재밌기도 했지만 저도 양감이 풍부하냐고 물어보면 제 인생이 양감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저는 되게 뭐 항상 얘기 들었던 게 개성 있다, 사차원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고 사람들이랑 노는 것도 그냥 꽤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서부터 약간 적응을 잘 못했고 그때 친하다고 생각했던 애한테 엄청 크게 한번 된통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남아서 그때 다짐한 게 제 신념이 돼버렸는데 나는 아무랑도 친해지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내 삶을 만들 거야. 내가 아무랑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아무랑도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나는 평안할 것이다 라는 방어 기제가 크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도 쉽게 안 다가갔고 뭐 마음에 드는 뭐 이성이 있어도 정말 안 다가갔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좋겠어서 그렇게 약간 좀 히키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 주말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애써 친했던 친구들마저 그냥 제가 다 밀어냈어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서. 왜냐면 정말 친했던 친구가 아 이렇게 나를 그랬던 걸 보고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얘네들 나랑 지금 친한 애들도 언젠가는 저한테 그렇게 배신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걔네들이 들으면 진짜 어이없을 텐데 지금 걔네들이 배신하기 전에 내가 그냥 관계를 끊어내면 내가 아무 일도 안 당할 거니까 그냥 다 정리하자 싶어서 정말 친구들한테 연락 와도 다 씹고 약간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났어요. 그때 좀 심해진 게 사람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이게 되게 심해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지금 지내다 보니까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일터에서는 그냥저냥 지내는데 그렇게 사교성 있는 편도 아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 인생의 양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심심하게 삼삼하게 방 안에 있는 게 항상 제일 행복했고 방 안에 있으면 좀 안전하다고 느껴졌고 저는 정말 직장까지 없었으면 히키코모리에 정말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방 안에만 있고 싶어. 여튼 그거 때문에 그 책의 한 구절을 읽고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고 그때부터 4월 1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약간 좀 그냥 먹고 말고 하다가 제가 주말에 폭식하는 게 되게 심하거든요. 약간 일 안 나가고 하루 종일 그냥 침대에 누워갖고 배달 음식 먹고 또 뭐 땡기면 그냥 시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이 제 약간 패착 요인? 관리의 패착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내 인생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내 인생 내가 남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될 거야. 살 때문에 주눅 들고 피해망상 심해지고 피해망상이 심해지면 이게 또 악순환으로 사람들 만나기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이 그렇게 쪽팔린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도 요새는 좀 제가 쪽팔리다고 느껴져요. 툭턱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약간 생각을 잘못했던 게 남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행동을 제가 또 했고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인스타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름을 썼었는데 대학 때 친구가 저한테 팔로우를 걸고 DM을 하더라고요. 가끔 제 생각을 했다고 잘 지내냐고. 근데 그거를 보고 좀 놀랬어요. 저랑 그렇게 접점이 없다고 생각했고 나를 싫어하는 애들 중에 한 명일 거다. 제가 그렇게 고착화를 시켜놓고 걔를 대했는데 그 애는 저한테 그렇게 DM을 해줬다는 게 되게 좀 고맙기도 한데 아, 내가 좀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걔가 이제 지금 저는 고향에 있고 그 친구는 타지로 갔는데 언제 한번 내려오면
밥 한 번 먹자, 만나자 이랬는데 제가 못 만나겠더라고요. 이게 쉽사리. 대학 때보다 거의 한 30kg가 넘게 쪘고 그렇게 제가 살찐 거를 보여주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안 떳떳한데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안진진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했던 게 나 짱님도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고요. 이제 건강관리. 제가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를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살을 빼서 검도복을 이쁘게 입겠습니다. 제가 검도를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막 70 초반대에 검도 다녔었는데 그때는 지금에 비해서는 말라 보이긴 하지만 그때 적정해 보였는데 검도복 핏이 정말 딱 떨어져야 이쁜 옷이거든요. 저는 그런 팡팡한 옷을 좋아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 옷핏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검도장은 사방이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도 조금만 더 날씬했으면 좀 간지나게 검을 휘두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살을 빼서 검도장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검도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운동복 쇼핑하기.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러고 남부끄럽지 않게 살기. 그게 제 목표입니다. 많이도 적지도 않은 평균 체중으로 가고 싶어요. 사실 지금 97kg인데 여기서 내가 40 몇 킬로 된다? 네, 말이 안 돼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40kg 떼어본 적이 없어요. 약간 모태통통이고 먹성이 좋고 이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제가 잘 먹는다고 음식을 되게 많이 주셨었는데 막 소화비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정말 말랐을 때가 50 초반대였거든요. 40 앞자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 와서는 좀 일단 너무 이른 목표인 것 같고 저는 1차 목표는 68kg입니다. 1차 목표를 장기적으로는 이번 연도 안에 이루고 싶고 정말 제가 열심히 꾸준히 노력해서 생활습관을 바꿔갖고 살을 뺀다면 저는 한 그래도 11월 아니 10월까지는 68kg까지 빼고 싶고 2차 목표는 58kg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이번 달 목표는 90kg입니다. 90kg라고 하니까 스모 선수 같은데 90kg까지 찌우는 게 아니라 90kg까지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부수적인 거는 너무 적게 먹지 않고 약간 건강한 음식으로 나를 채우자. 먹고 싶은 거는 먹되 많이 배부를 정도 먹지 말자. 이거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야채 같은 것도 많이 먹고요. 제가 회피형 인간이라 건강검진을 무서워서 못 받았는데 남들보다 약간 좀 거창한 목표는 아니지만 건강검진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지금 받으면 뭔가 병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무서워요. 그래서 좀만 더 빼고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히키키가 요새 좀 심해져서 몸무게와 그 사진을 보고 헬스장을 못 끊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까봐. 당연히 쳐다보겠죠? 근데 일단 끊고 기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저가 하루에 1시간씩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운동에 투자하자. 최소 30분 해서 하루에 30분 이상은 무조건 운동을 할 거예요. 뭐 밖에서 걷던지 살짝 뛰던지 옛날에는 러닝머신 위에서 막 노래 엄청 크게 들으면서 시끄럽게 이렇게 뇌 막 팡팡 울리게 하면서 막 달리는 게 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거든요. 한참 PT 받을 때 그때 심했어요. 그때는 약간 정신이 좀 건강했었는데 요새는 막 좀만 걸어도 막 종아리 엄청 아프고 체력도 많이 낮아졌고 살도 쪄갖고 몸도 무겁다 보니까 못 달리겠는 거예요. 요새는 걷는 것조차도 저를 칭찬해요.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차 타고 집에서 일터 왔다 갔다 하면 사실 평소에 걷는 도보스나 걸을 수 있는 시간 따로 짬내지 않으면 딱히 없거든요. 차 타고 계속 이동하니까. 제가 그게 요새 많이 심해져서 출근 전에 무조건 운동을 좀 하고 출근 전에 운동하기 싫다 하면 퇴근 후에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숨기기 급급했는데 그리고 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왜 그래야 되나? 내가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굴었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한테는 이게 굉장한 큰 도전이고 그리고 제 인생에 양감을 좀 불어넣을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저의 스케줄에 하나로 더 추가되다 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할 일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더 부지런해지고 제가 할 일이 생기면 좋겠죠? 응? 그래서 잘 해보려고요. 잘 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보려고요. 항상 이렇게 다짐이 크면 실망도 크고 무너졌을 때 약간 자괴감도 심하니까 그냥 해볼래요. 그래서 제가 막 남들은 저한테 살쪘다고 말 안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약간 복 받은 거죠. 근데 왜 남들이 한마디도 나한테 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주눅 들고 아 왜 이렇게 뚱뚱해 너? 왜 이렇게 거울 봐도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뚱뚱하냐? 이런 말을 저한테 저 스스로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혹시라도 살 같이 빼시고 싶은 분들 영상 보고 같이 힘내서 인생을 조금 더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너무 거창한가요? 너무 거창한데 그냥 살찌신 분들 저보고 같이 힘내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할 거니까요. 이게 저의 시작입니다.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